그분이 60대 중반이신 분이셨는데 살이 좀 이제 통통하게 찌신 편이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얘기가 자꾸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 계시죠? 예,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살이 잘 찐다. 근데요, 사실 보면 드세요. 아주 안 드시지는 않는데 왜 그런 느낌을 가지시냐면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분들은 늘 내가 먹으면 살찌는데 해갖고 조금 먹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조금씩 잡수시는데 그게 늘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한번 확 폭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살이 이렇게 부은 듯 하다 살찌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얘기가 얼굴도 이렇게 푸석하게 잘 붓고 또 몸이 잘 붓는데 나는 안 먹는데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피부가 흰 분들은 기가 허해지기 쉽고 또 이렇게 푸석하게 잘 붓는 분들은 몸에 습이 쌓이기 쉬운 분들이에요. 습기, 이제 습한 기운이. 그러다 보니까 푸석하게 붓다가 이제 그게 살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걱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손발이 잘 저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중풍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하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이분이 또 건강 염려증이 살짝 있는 분이신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불쑥 들면 잠도 안 오신대요. 나 중풍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선생님 나 중풍 걸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고 이분은 물론 그런 체질의 분들이 중풍 올 수 있어요. 예, 기가 허해지면서 이제 그 습담이 많이 쌓이는 이런 분들이 무리를 하고 그러면 중풍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딱 보니까 중풍은 아니고 자꾸 몸에 그렇게 이제 습이 쌓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 기를 보충하고 이제 습을 없애주고 이런 치료를 해드렸더니 몸이 아주 가뿐해지시고 그 저린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덧붙여서 좋은 게 살이 좀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이제 습이 자꾸 쌓이면 이 습이라는 거는 축축하고 부풀고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습이 쌓이면 자꾸 이제 이렇게 부푸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얘기가 늘 몸이 찌뿌둥하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기상대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내일이나 이제 이렇게 비가 오든지 흐릴 듯 하면 오늘부터 미리 뭐 여기저기 쑤시거나 또는 이제 몸이 무겁고 찌뿌듯하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 습을 제거를 해드리니까 그 손발 저리고 이렇게 이제 온몸에 쥐가 잘 나고 이런 증상이 없어지셨어요. 예, 그래서 치료를 해드릴 때도 이제 이분은 기를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또 뼈를 튼튼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그 어혈을 없애거나 또 이제 순환, 그야말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다 각각 다르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몸이 찬 분들 계세요. 그죠? 이제 몸이 찬 분들 보면 대개 이 아랫배가 차면서 손발이 유난히 찬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도 손이 유난히 차서 이제 누구랑 악수를 하거나 또는 손을 잡을 때 신경이 쓰이는 분들 계시죠? 예. 여기 몇 분 계세요, 보니까. 예, 요렇게 여기 계신 분도 그러시고 이렇게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개 배꼽 아래쪽으로 찬 기운이 많이 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위도 좀 찬 쪽으로 가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자꾸 좋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잘 조심해서 드실 땐 괜찮다가도 음식 조금만 안 좋게 잡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날거나 생 거 또 이제 찬 거 이런 거 잡수시거나 또는 이제 자극 있는 거 잡수시거나 기름진 거 이런 거 잡수시면 이제 설사를 좀 잘 할 수도 있고 또 소화 신경 좀 쓰셔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손발이 찬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손발만 따뜻하게 해준다 그래서 따뜻해지기는 힘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선천을 좀 차게 찬 쪽으로 갈 수 있게 타고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개 치료를 할 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처방을 써서 몸을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면 손발도 같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대개 보면 이렇게 이제 손발이 차신 분들은 그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제 대개 보면 성향이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예민하거나 또는 이제 소화가 좀 원활하지를 못하셔서 늘 이제 소화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명문 화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명문의 화가 붉기가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이제 밑불이 현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들한테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물론 소화기 쪽으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좀 좋지 않거나 또는 허리가 아파질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심하면은 뭐 성기능 같은 것도 저하가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명문화세인 이런 남자분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좀 시원치 않으면서 아랫배에서 옆구리 눌러서 이렇게 좀 뻐근하거나 이런 증상도 올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도 되게 이제 좀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아랫배가 밑불이 현찮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몸이 안 좋아지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남자분들은 소화가 안 되실 때도 소화기를 직접 치료해드리기보다는 이 이제 아랫배 밑불을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처방을 써드리면은 소화도 좋아지고 허리도 안 아파지고 또 이제 소변도 좋아지고 요새 또 흔히 전립선 때문에 문제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질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랫배가 차신 경우에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오죠. 네, 그래서 생리가 이제 불순해진다든가 생리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은 뭐가 이렇게 잘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뭐 근종이나 낭종, 또 내막증, 뭐 다낭성 낭종 이런 게 생기기가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나팔관이 유착되기도 해요.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팔관 같은 것도 유착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불임 때문에 오시는 분들 보면 나팔관이 유착이 돼서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뚫어줬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배란이 안 되니까 그 이제 난소에서 이렇게 난자가 나팔관을 뚫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막혀 있으면 배란이 안 되니까 임신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뚫어줘도 얼마 지나면 또 막혀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가 같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랫배가 찬 분들은 대개 임신이 어렵거나 또 임신을 해도 유산이 잘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겨울철에는 뭐 만물이 이렇게 싹 틀 수 있어요? 없죠. 봄철이 되면 어때요? 그렇죠. 싹 트죠. 이렇게 이제 뭘 씨앗을 심어도 봄철에는 싹이 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랫배가 차단 얘기는 거기서 생명이 싹 트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임신을 치료할 때에도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똑같이 아랫배가 차더라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